사실 이 소식을 오늘 영상 뒷부분에 그 보너스 뉴스 시간에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지금 막 생각을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보너스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리는 보너스 뉴스 제목은 이렇습니다. K 할매 입맛의 세계화입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할메니얼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할메니얼. 그 트렌드가 이곳 미국에서도 시작될 조짐입니다. 한인은 물론이요, 타인종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한국 전통 간식의 인기가 지금 뜨겁기 때문입니다. 약과를 시작으로 쑥떡, 흑임자, 호두과자, 티, 한국식 전통차, 그리고 옛날 과자 등등을 찾는 젊은이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할메니얼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할메니얼이라는 말은 할머니의 사투리,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사투리, 할매라는 단어와 그리고 밀레니얼,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20대 중반에 30대 중후반 그쯤 되는 그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라는 말과 밀레니얼의 합성어, 그래서 할머니의 세대 취향에 열광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들을 뜻하는 게 할메니얼이라는 말입니다. 재밌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할메니얼 열풍에 발맞춰서 LA 한인타운에서도요, 이 할메니얼을 타겟으로 한 카페나 빙수 전문점, 빵집, 떡집, 한인 마켓 등등등에서 이 옛날 먹거리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먹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입맛, 과자,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게 요즘 밀레니얼 세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종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자, 한국 전통 간식과 그리고 차를 판매하는 LA 한인타운의 다모라는 이제 업소가 있는데, 이 다모에서는요, 점심시간과 주말에는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전문적으로 파는데, 한인 젊은이들, 타인종 젊은이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다모라는 곳은요, 쑥 와플, 그리고 찹쌀떡, 크림치즈, 호두꽃감, 약과, 호두과자 등등이 포함된 다과 세트가 있는데, 이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모의 업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비율이 90%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음식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데, 손님의 대부분은 할머니들이 아니라 손님의 대부분은 젊은 세대라는 것이죠. 90%가. 그리고 이 타인종과 한인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타인종이 6, 한인이 4, 이 정도로 타인종 젊은이들에게도 지금 인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통 간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맛과 새로운 조합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그게 큰 비결인 것 같다라고 인기 비결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옛날부터 한인타운에는 한 30년 전서부터 전통 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찻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0년 전, 20년 전 그럴 때는 정말 장사 많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좀 가끔 가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가끔 무슨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럴 때 우리 좀 편안하게 몸보신도 좀 할 겸 그런 전통 찻집 가서 얘기할까? 그래서 정말 1년에 몇 번 안 갔어요. 가면 사람들도 많이 없고, 거기서 무슨 그 한국 전통차, 인삼차도 먹기도 하고, 쌍화차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집일수록 젊은이들, 그리고 타인종 젊은이들이 줄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빙수도 있습니다. 빙수 전문점인 옥루몽. 이 옥루몽은 아마 한국에서 들어온 걸 겁니다. 같은 주인은 아니어도 한국의 옥루몽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 이름이라든지 제조 방법 이런 거를 같이 이제 갖고 와서 이제 LA에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옥루몽이라는 업소 역시 흑임자 빙수, 팥빙수, 인절미 빙수 등은 기본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아이스 오미자차, 이거 괜찮겠는데요?
오미자차가 약간 발그스름하고 자줏빛 색이면서 그런 차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스로 먹는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 오미자차, 단팥죽, 호박죽, 붕어빵 등등 우리 한국 전통 먹거리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옥루몽이 한 관계자는요, 요즘 젊은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서 전체 손님의 한 70%가 젊은이들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타인종 고객이 이 집도 평소보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2배가량 늘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이 음식을 계속 먹으러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 한국 전통 음식에 호기심을 갖고 한두 번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설명을 드리니까 몸에도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입에서 맛이 있고 또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전통 떡. 이 떡집에서도요, 이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떡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젊은 손님층 비율과 타인종 고객 비율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떡 사러 갔는데 그 타인종들이 와서 나도 떡 주세요 했는데 이건 제가 흉내낸 겁니다. 그런 타인종들이 와서 떡 사가는 거예요. 떡집에서 이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 떡은 이제 백설기, 이제 먹기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찹쌀떡, 바람떡, 깨송편. 이 깨송편 좋아할 거예요. 고소하면서도 달잖아요. 타인종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이제 뭐 무지개떡, 그리고 약식, 찰떡 등등으로, 어찌보면 뭐 거의 다네요. 거의 다. 아주 다양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떡은 그리고 한 팩에 $8에서 한 $10 미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타인종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씩 사간다는 것이죠. 하나 사가면 두세 명이서 이렇게 나눠 먹어도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간식으로 먹기 충분하고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저렴하고 그런데 떡집에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K-팝, K-뷰티, K-바베큐, 뭐 이제 K-패션도 있죠. 뭐 각종 그 K자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K-할매 입맛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오늘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체로 기반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그 단어를 이 보너스 뉴스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났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K-할매 입맛 아니면 K-할매 음식.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건강식이다. 건강한 입맛이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K-할매 입맛이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건강식 중에 건강식을 뜻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들 입맛을 그대로 따라서 먹기만 한다면 사실 뭐 거의 다 건강식이죠. 예부터 이제 뭐 할머니들이 뭐 튀김류 좋아하시는 거 보셨나요? 또 입안에서만 뭐 그런 단 음식, 뭐 사탕, 캔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보셨나요? 할머니들 중에서 가끔 사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탕이라는 단맛을 좋아하셔서 물론 가끔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입안이 좀 텁텁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안이 좀 텁텁하고 그러면 남들하고 얘기할 때 혹시라도 내가 입냄새를 좀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가끔 사탕을 하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직 나는 단맛 없이는 못 살아서 그래서 드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뭐 튀김류나 뭐 단, 사탕 이런 거 좋아하시는 할머니들 거의 없잖아요. 그저 다소 뭐 심심한 맛인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몸에 친화적인 그런 음식들을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젊은이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입맛에 맞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먹으면 사실 몸에서는 최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런 우리 할머니 음식에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할메니얼이라는 신조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이건 뭐 한국에서 누군가가 만들었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히 할메니얼이 아니라 감히 K-할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자, 대한민국 할머니를 따라라.
건강하고 싶은 자 K 할매를 따라라. K 할매 입맛을 따라가라라고 뭐 어떤 그런 뭐 구호라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를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특히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K 할머님들 뭐 말씀드리느냐고 이게 두 번째로 밀렸는데요. 미국에서 발암물질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면이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지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그렇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면이 사용되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이미 성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성면이 사용되는 걸 지금까지 중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까지도 중지되면서 마지막 숙제를 마쳤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왔던 이 성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의 유입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6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성면 패킹은 이제 2년 후에는 완전 전면 사용 중단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마이클 레건 미국의 연방환경청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라며 마침내 환경청은 이미 50여 개국에서 금지 조치된 유해물질 성면에 완전히 문을 닫아걸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그러니까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하는 거죠. 그렇게 수출되는 이 백성면은요,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성면 재료였습니다, 이게. 이로써 지난 1989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성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무려 35년 만에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성면이 완전 퇴출 조치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면은 내구성이 워낙 좋고 또 내열성, 또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서 거기다 또 값도 싸서 건설 자재라든지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가정용품 등 다 아주 폭넓게 사용된 그런 섬유입니다. 그러나 호흡기를 통해서 그 가루를 마시게 되면 짧으면은 20년, 길면 뭐 30년, 40년 후 그만큼 잠복기를 갖고 있다가 그 후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성면안전관리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서 성면이 0.1% 이상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사용도 안 되는 전면 금지 조치가 그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일찍 시행되고 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번에 못하고 그 산업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이제 숙제를 우리가 한 겁니다. 자, 아무리 무슨 발암물질이니 뭐니 이렇게 시끄러워도요, 대규모 경제 속에서 돌아가는 거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멈추고 법령 개정을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다라는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순간 스탑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이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한순간에 하면. 자,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성면이 들어간 재료를 못 쓰게 한다든지 또 이제 페인트 같은 것에 발암물질을 포함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뭐 한국도 물론 그렇고 이제 미국은 훨씬 더 일찌감치 시행돼 왔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이제 그거 하나 금지시키는데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체제를 찾기 전에 무조건 금지부터 시킬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연방환경청장의 말,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물론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 6개월 후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또 2년 후부터는 전면 중단이 되니까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그분들도 또는 그와 같은 업종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다 안심이 되고 제가 다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중요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오늘 K할매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소식이 이제 두 번째로 밀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중국을 미국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이 꼽은 최고 비호감 국가는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자, 갤럽이 어제 공개한 14개 문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애니미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 질문에 41%가 중국, 차이나 거기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26%, 러시아가 2위, 그리고 이제 이란이 9%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의외로 미국의 적국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았어요. 4%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낮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2023년 조사에서 최대 적국이라는 응답 50%보다도 응답 비율이 9%포인트 줄었습니다만은 2021년 조사부터 4년 연속 최대 적국 1등으로 미국에서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호감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국가 호감도 조사, 요걸 잠시만 살펴본다면 캐나다가 1등, 그러니까 가장 미국 사람들이 호감 있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고요. 일단 지금 국가 호감도 1순위는 캐나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디냐? 2등인데요. 2등은 일본입니다. 캐나다 2등,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만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72%가 호감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서 한국은 호감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한 3, 4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7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떨어져서요, 5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보다 한참 밑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8%포인트 역시 하락한 18%, 거의 뭐 바닥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호감. 자, 당신이 뭐 적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체크해보세요라는 그런 조사에서는 비호감도 조사에서 북한이 87%로 비호감도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86%,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82%, 이란이 81% 순이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이네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소개 더 해드릴까요? 식당에서의 팁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식당과 서비스 업종의 그 팁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남기는 그럼 팁은 얼마냐라는 조사를 했더니 업소가 대강 요구하는 게 이제 대충 한 디너의 경우에 한 20% 정도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20% 냅니다라고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밖에 안 내요,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12.9%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죠. 온라인 쿠폰 사이트인 쿠폰버즈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는 편의점이나 또는 키오스크 같이, 키오스크라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인 기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팁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지단치다라는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47%는 키오스크에서도 팁을 내라는 것을 뭐 강요까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섹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렇게 47%가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40%는요. 업소가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이 한 40%나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업소는 정말 팁 주고 싶다가도 줄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저 준다면 야 이거 팁 안 줬다가 다음에 올 때 또 음식에 또 뭐 타갖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음식 더럽게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뭐 안 올 수도 없고 어차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팁을 안 내면 서비스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뭐 반협박인 거죠. 자, 이 같은 팁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전체 70%는 예전보다 팁을 적게 준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응답자들의 그 팁 평균은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한 12.9%가 평균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것만 내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팁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긴 대기 시간.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비스를 받는데 뭘 팁을 줘? 이런 거. 또 하나는 낮은 음식의 질. 먹었더니 뭐 맛이 없어요. 기대만 절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팁을 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가서 돈 내고 탁 갖고 나오는 건데 뭐 여기서 또 팁을 내야 되나? 이런 상황들. 자, 하지만 이제 모든 사안이 어느 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반대로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겠죠.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수입의 30% 이상을 사실 나는 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약 한 40% 정도는 팁을 더 자유롭게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자, 팁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생각인데 어떤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가는 좋아하는 그 매장 트레이더 조스 마켓 매장에서 거기서 파는 뭐 2불 3불짜리 그 토트백 어찌 보면 뭐 그냥 그 마켓 갔을 때 물건 실어 담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간편한 뭐 쇼핑백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토트백인데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나온 게 이게 완전히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이베이나 이런 데서 막 수십 달러, 수백 달러에 막 이렇게 재판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더 조스 매장에서 동인하고 그래서 오픈 마켓에서 비싼 가격에 재거래되던 그 토트백이 언제 나오냐라는 문의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이나 돼야 재입고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네요. 이달 초에 출시됐던 그 트레이더 조스의 토트백은 올 8월 말이나 9월 초나 돼야 재입고가 될 것이다라고 트레이더 조 측은 밝혔습니다. 출시 7일 만에 그 백이 다 동인하면서 정가가 한 2, 3달러짜리 싼 그냥 그런 백인데 막 들고 다니는 장 보러 다니는 백인데 이게 이베이나 뭐 페이스북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재거래가 되면서 한 개에 뭐 20달러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색깔이 4가지 색깔이거든요. 그 4가지 색깔을 딱 묶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무려 999달러에 판매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트레이더 조스 관계자는 수십만 개의 가방이 그 당시 일주일 만에 품절됐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그 가방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한 8월 말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그 항소를 했잖아요. 그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야 한다는 내용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액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에 어제 제출한 문서에서 최소 4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그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게
현실상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법원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서 중개업체 4곳을 통해서 이 보증회사, 많은 보증회사, 그러니까 4억 5,400만 달러를 내야 되면 4억 5,4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돈을 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증회사를 찾아가면 그 보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담보를 잡고 그 돈을 대신 공탁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담보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보증회사 무려 30곳과 접촉을 하고 미팅을 했답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두 곳도 아니고 30곳의 회사와 접촉을 하고 또 세계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한 곳과도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측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결정에 항소를 하려면 오는 25일까지 그 공탁금을 맡겨야 합니다. 만일 25일까지 공탁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그 전액 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트럼프 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얼마 전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언론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또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돈 좀 빌리려고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만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만남은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CNN의 전 앵커 단 레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들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단 레몬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트럼프를 만나러 거기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냐? 라고 이제 묻자 일론 머스크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기서 와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길래 나는 그때 알았고 그냥 친구한테 알았어 괜찮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잠시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럼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 신상은 그 친구를 위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당시 그 대화 내용도 일론 머스크는 뭐 특별하고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잠시 만난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그가 대부분 말을 혼자 다 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이나 기부를 요청했습니까? 라는 기자의 그 아주 공식적인 노골적인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앞서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지난 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만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인터뷰한 날 단 레몬이라는 기자가 이 언급을 하면서 이 말을 당신이 이런 말을 했죠. 뭐 어느 미국 대통령 어느 쪽의 후보에게도 돈을 안 낼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왜 돈을 어느 쪽에도 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법적인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으면 상당히 이제 꽁 할 만한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한국의 구독자분들도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차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한국도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봄을 맞는 와중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봄 좀 지나면 이제 여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와는 반대로 남반구는 지금 겨울에서 봄이 아니라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추웠을 때 남반구 쪽은 아주 더웠고 이제 우리는 좀 따뜻함을 느끼려고 할 때 남반구 쪽은 이제 추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 반대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자, 여름에서 가을로 지금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남반구 브라질 중남부에서 지금 열돔 현상으로 인해 연일
때 아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예로 지난 주말 리우데자네이루 이 체감 온도가 섭씨로 무려 62.3도씨를 기록했습니다. 62.3도, 섭씨로 60도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 뜨거운 물만 해도 이거는 뭐 약간 거의 뭐 아주 마시기 좋은 따끈한 커피 온도도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70도, 80도 되면 뜨거워서 먹기 힘들 정도인데 62.3도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밖에서 몇 시간씩 견디기 힘든 정도의 온도인데 체감 온도가 화씨도 아니고 섭씨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찜질방 사우나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의 온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체감 온도긴 합니다만은 리우데자네이루는 지난 토요일의 체감 온도가 60.1도 섭씨, 또 일요일의 체감 온도가 62.3도씨까지 올랐습니다. 브라질이 체감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체감 온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날씨 예보를 들을 때나 이럴 때 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체감 온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온도와 습도를 같이 병합을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온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 인체는 땀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땀을 통해서 온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습도가 동시에 높을 경우에 땀이 효율적으로 증발하지 않아서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기온 속에 습도까지 높으면 실제 기온보다 우리 몸은 훨씬 더 덥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그래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가뜩이나 더운데 습도까지 높으니 더 덥게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라는 이런 겁니다. 불쾌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도요, 여름에는 툭하면 뭐 소나기나 뭐 장마 등과 겹쳐서 높은 기온에 높은 습도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체감 온도는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이제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여름의 온도 자체는 화씨로 뭐 90도, 100도 등 뭐 섭씨로 본다면 30도대 후반까지 가고 심지어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은 습도가 매우 낮아서 완전히 종류가 다른 더위입니다. 종류가 다른 더위. 쉽게 말해서 뜨겁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한국의 여름보다 뜨거운 건 더 뜨겁죠. 그래서 뜨겁긴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그런 더운 날씨인 거죠. 그래서 이제 LA는 더운 여름날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늘에서 일단 뜨거운 태양만 피하면 습도가 거의 없는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땀이 나도 곧바로 땀이 말라버리니까 끈적거림이 없어서 불쾌한 기분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남반구 브라질은 우리와 반대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반대의 날씨를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추운 게 끝나고 이제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브라질은 더운 게 끝나고 이제 시원한 걸 기다려야 되는데 시원한 게 오기는커녕 지금 섭씨 62도까지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열돔 현상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K할매에서 시작을 해서요, 브라질 불쾌지수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구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